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가정으로의 회복과 친밀한 부부의 연합을 위해 이 시간 참여하는 귀한 가정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저도 마음으로 응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부 각자의 서로 다른 개인 주관적 관점의 차이를 1, 2주차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부부의 주관적 관점으로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은 옳고 그름의 틀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다름은 바라봄의 차이라는 것과 이렇게 관점 차이를 갖고 있는 부부 개인들이 각자 선호하고 있는 또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정관 또한 우리들의 기대를 다 채워줄 수 없다는 것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서로 다름은 이 다름을 통해서 저희들이 갈등의 사이클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된 부부가 함께 경험할 신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성경적인 가정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로운 경험을 위해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영생을 취하듯 서로에게 상체기를 내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과 관련된 거룩한 싸움이 되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잘 싸우십시오. 네, 오늘은 부부 변화의 첫 단추가 될 파인딩 셀프 시간을 갖습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상대의 배우자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배우자를 바꿔보려고 참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여 보지만 결국 반복적으로 똑같은 절망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진짜 바뀌지 않는 건 어쩌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나와 친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나의 나됨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과거의 못난 모습들이 또 그 속을 알 수 없는 나를 깊게 숨겨왔던 나 자신을 오늘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혹은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파인딩 셀프 시간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받아주고 또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시각으로 나와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는 주차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지난 나를 되돌아보는 것은 주님이 주신 선물 같은 오늘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예전에 우리들이 살아왔던 긴 시간들 그 발걸음마다 남겨진 그 아픔들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을 또 직면해 봐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연연하면 현재를 망치지만 과거를 무시하면 미래를 망친다고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교훈 삼아 오늘을 잘 살아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을 오늘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주차 교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걸림돌에 묶인 발을 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오늘답게 선물답게 누릴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있는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저희들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의 초기 기억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23페이지를 채워볼 것입니다. 방어 기제와 그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져 있는 성격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 시간을 가져가기 위해서 초기 기억에 대한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초기 기억은요, 생후 6개월부터 8세에 경험한 사건에 대해 선별되어져 있는 개인의 기억입니다. 그때 그 삶에 대한 초기 관점이고요. 그 기억들이 현재 우리들의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과 또 그 경험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들이 얼마나 편견을 갖기 쉽고 선입견을 갖게 하는지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4페이지를 저희가 채워가기 위해서 그 옆에 그림에 증상과 방어 기제 사이에 있는 그 줄 부분을 제 그림처럼 빙산의 일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래 부분들은요, 저희가 거의 무의식에 관한 패턴들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가지고 와 있는 우리들의 생존 기제가 무엇이었는지, 그 생존 기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져 있는 증상과 성격은 물 위에 있는 빙산의 일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람을 전체 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보이는 거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또 판단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와 있는 이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게 우리들이 자라온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양육자는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나를 대하여 왔는지, 또 가족 내 역할, 또 내가 경험한 것, 정서적 관계, 또 말할 수 없는 가족 비밀,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우리들이 살아온 이 배경에 지금의 나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작성해 가기 위해서 맨 밑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장 아랫부분, 당연히 받아야 할 정서적인 경험이 없었다면 그것이 또 잘못되어져 있다라면 이것 또한 상처가 될 수 있고요. 흔히 들었던 말들, 내가 예견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우리들의 맨 밑면 트라우마에 자리를 하고 있겠죠. 또 그 사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들, 또 그 반응들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표현하고 가리기 위해서 생존 기제로 사용하였던 것들은 또 무엇이 있었는지, 또 그것이 계속되어지면서 가지고 와 있는 신체적인 증상들, 행동들, 또 그것이 또 두드러져서 갖고 와 있는 성격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잠깐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례들 있을 수 있겠지만 위에 한 2사례 정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세 친척집에 갔다가 사촌으로부터 당한 이 성추행 사건 때 분명히 그 아이의 기억 속에는 엄마가 근처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와 있는 핵심적인 감정들은요, 수치심과 불안과 외로움, 또 엄마에 대한 분노, 그것을 또 감추기 위해서 이분은 긍정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을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가치를 잘 활용하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수치심이나 이 불안적인 요소들을 온전히 커버하기 위해서 완벽주의 성격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너만 뱃속에 없어도 내가 지금의 이 불행은 겪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어머니의 반복적인 말로 인해서 늘 죄책감과 우울과 불안의 핵심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자책하고 자기를 억압하고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상으로 가지고 와 있는 많은 것들 늘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진 성격은 착한 성격과 소심한 성격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경험한 사건들을 통해서 가지고 와 있는 그 감정들, 그 감정이 표출되지 않도록 내가 선택한 생존 기제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성격이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코치님이 과제로 내주신 인생 그래프입니다. 이것을 내주신 이유는요. 갑자기 빙산의 일각에 숨겨져 있는 그 밑부분에 우리들의 트라우마나 상실된 부분이나 좌절된 욕구를 쉽게 맞닥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도움을 받아서 찾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과제를 내주셨을 겁니다. 저는 낮은 자존감, 또 열등감, 또 제가 사용했던 방어 기제는 억압입니다. 억압의 자책, 자학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제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지난 세월의 흔적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사야 43장 1절.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저를 발목 잡고 있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으로 저는 제 인생에 있었던 인지 구조를 다시 재구조화 시켰습니다. 한 주 동안 또 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과 만나는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 마음자리로 내려가서 마음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해주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분 동안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을 글로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생 그래프를 미리 작성해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파인딩 셀프를 해가는 과정 중에 내가 맞닥뜨려지는 유년 시절의 그 아이에게 나는 어떤 의미 있는 별칭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네, 형용사와 명사를 사용해서 예시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별칭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